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충전된 플라스틱 입자들은 물 분자와 결합하여 자신을 둘러싼 수화 껍질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해수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변화하며 이미 열전도율이 감소하고 열이 더 이상 방출되지 않는 과열 구역이 생겨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해양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해양 위기의 인위적 요인 다큐멘터리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어집니다. 과도한 해양 온난화는 증발을 증가시키고 대기 순환을 교란합니다. 그 결과 대기의 온도와 습도는 동시에 상승합니다. 정전기적 전하를 띤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응결핵으로 작용하여 수분 방울이 더 낮은 고도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온도인 섭씨 40도의 범위에서도 결빙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구름 형성이 가속화되고 큰 우박, 극심한 폭우, 수문 순환 교란과 같은 이상 기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충전된 플라스틱 입자는 이미 기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항공 안전, 구름 발달, 강수의 위치와 형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세 플라스틱은 이미 기후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자들이 공기 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름을 형성합니다. 공기 중에 입자가 존재하면 수증기가 이 입자 위에 응결하여 구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노 입자가 구름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프스 지역에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구름 형성이 촉진되고 번개, 천둥, 폭풍우와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폭풍이 발생하면 토양, 강바닥, 표면 등에 갇혀있던 많은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환경에서 방출되어 공기 중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오염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과정은 스스로 유지되며 피드백 고리를 형성합니다. 해양 온난화가 수분 증발을 증가시키고 그와 함께 더 많은 나노플라스틱이 수증기와 함께 대기 중으로 상승합니다. 그 결과 대기 중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더욱 증가하며 이는 다시 해양을 추가로 가열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대기 습도는 약 7% 증가하고 번개 발생 빈도는 최소 12% 이상 증가합니다. 즉 더 많은 열은 더 많은 수분을 낳고 더 많은 수분은 대기 중 플라스틱 농도를 높이며 이는 다시 번개 발생을 증가시키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관측된 경향은 이러한 에너지 축적이 지수적으로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해가 거듭될수록 기후 이상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그 파괴력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데 이어 올해 유럽에서 또다시 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도 지난 2, 3년간 매년 기록적인 고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해가 가장 더운 해라고 말하지만 이듬해가 되면 다시 새로운 최고 기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야간 기온이 거의 내려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이 밤 사이에도 갇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체는 밤 시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기 오염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화학 물질에 의한 오염 역시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지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일부임을 상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해 있으며 그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사고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정의하고 하나의 기준을 정하며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사고하고 공동체와 사회 차원에서 행동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두 문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강화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한때 저는 기후변화가 현실임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걱정은 했지만 불과 50년 이내에 우리는 그 영향을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전에 예측되었던 시간표는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지구 기후에 대한 영향, 주변 대기부터 북극 해빙의 감소까지는 선형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물리학적 원리에 따라 얼음이 얇아질수록 동일한 부피라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표는 매우 우려스럽고 저는 두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징후들이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교란되었음을 보여주며 자연 과정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나노플라스틱이 이러한 가속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열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러나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먼저 해양이 일부 열을 흡수하고 이후 대기로 전달되며 마지막으로 우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차적 과정은 지구 내부나 대기에 에너지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구가 냉각되고 내부층에 대한 열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자연적 메커니즘은 교란되었습니다. 나노플라스틱은 단순히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지구 내부의 열 방출을 방해함으로써 지구의 지구 동역학적 위기를 악화시키고 자연재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보고서 지구 기후 재앙의 진행과 그 재앙적 결과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전체가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입자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존재하며 신체 내 세포를 점점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조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고 이미 쌓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의 환상. 설령 우리가 오늘 당장 플라스틱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버려지는 마지막 플라스틱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은 최소 400년 이상 바닷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희 구내식당에는 하나의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주나 고손주 그보다 더 먼 후손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볼 것입니다. 라고 플라스틱 병이 말합니다. 이 문구가 매우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 규모를 살펴본다면 완전한 정화에는 수천 년이 걸릴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현재 세계의 바다에는 약 2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존재합니다. 한편 매년 약 2만 톤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0.01%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양으로 현재 존재하는 플라스틱 양과 비교하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속도로라면 바다를 완전히 정화하는데 약 1만 년이 걸릴 것이며 이는 오늘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모든 플라스틱이 완전히 중단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은 환경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환경에서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기술적 돌파구를 이루고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며 정화 효율을 5배로 높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 과정에는 약 2000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현재 매년 유입되는 오염조차 감당할 수 없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축적된 플라스틱을 생물권에서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시도할 경우 생물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당 부분의 플라스틱은 이미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저에 쌓이거나 수층을 떠다니고 해양 생물의 체내로 들어가며 지구 물질 순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자는 그물로 포획하거나 수작업으로 수거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단순히 환경에서 플라스틱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줍기만 하면 되는 쓰레기가 아니라 전하를 띤 나노 입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 물질은 이미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침투한 상태입니다. 설령 바다에서 모든 플라스틱 병과 포장지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산더미를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공식 매립지 등지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존재합니다. 일부 폐기물은 소각되었고 일부는 상업용 소각장에서 처리되었지만 이러한 소각장이 관련 화학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와 필터를 갖추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폐기물이 적절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에서 노천 소각 형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할 충분한 자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폐기물은 이른바 공인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립지에 묻혀 향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상업용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 시설의 품질에 따라 이러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것은 가정용 화로나 산업용 소각장에서 이루어지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지 플라스틱을 더 위험한 형태로 전환할 뿐입니다. 플라스틱이 가열되거나 소각되면 큰 플라스틱 물질은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공기 중으로 확산되거나 표면에 쌓이고 강수와 함께 물과 토양으로 들어갑니다. 화염 속에서 플라스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소각은 플라스틱을 수없이 작은 입자로 조각내는 과정을 단순히 가속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 인체 건강에 가장 큰 위험을 주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전하를 띤 입자가 체내 깊숙이 뇌와 다른 세포까지 침투하여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보는 바에 따르면 일부 해결책으로 주장되는 것들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적절히 시험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열분해 기술. 얼핏 보면 기술적 기적처럼 보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산소 없이 800°C로 가열하면 연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대신 가스, 액체, 그리고 소량의 탄소 잔류물이 생깁니다. 매우 유망하게 들리지만 이 기술에는 보이지 않고 훨씬 더 위험한 이면이 존재합니다. 고온 분해 과정에서 플라스틱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분해 과정에서는 다이옥신과 퓨란과 같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들이 배출됩니다. 이들 물질은 발암성이 있으며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인체 조직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에서도 위험합니다. 설령 플라스틱 1톤으로 600리터의 액체 연료를 얻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러한 연료의 생산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우리는 플라스틱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위험한 형태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다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양만으로도 인류를 포함한 생물권 전체를 3번 이상 파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 미세 플라스틱은 계속 분해되며 막대한 양의 나노 플라스틱을 생성합니다. 캐너 박사의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단일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수십억 개의 나노 입자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무수히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지속